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말이죠. 말을 많이 한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잘하는 얘기도 있고 못하는 얘기도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언급해서 판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뭐 충남, 대전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거 가서 한 얘기 같은데 이 부동산 이거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정말 대책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아니고 코스피 5천보다도 더 쉬운 게 부동산 대책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이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정부는요, 서학개미들 잡으려고 난리잖아요. 예, 미국 주식 사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제 혜택도 주고,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라고, 그래야 이제 주식, 이제 그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정책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작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새로 임명된 고위 관료들, 재산 공개 대상자들 봤더니, 아니, 외국 주식 사지 말라더니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얼마나 지금 내로남불입니까? 요것이 지금 언론에 또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과천 그 경마장을 이 주택지로 아파트를 짓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과천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합이 치열하게 지자체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천의 경우에는요, 경마장 때문에 연간 500억, 그러니까 이제 과천시 수입의 10%를 지금 이 경마장 한 군데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마장에서 맞는 경마장이 날아가면은 그런 말이죠. 경마장에 오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주변 상권도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과천이 난리가 났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과 임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금리 인하 할 거겠지만 내가 직접 다짐을 받은 적은 없다. 왜냐면 이거 그 연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세상이 다 아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라는 쪽이고, 파월이 이게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이 벼락을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워시 그 현 쿠팡이사입니다. 임명하게 되면 또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이제 신발을 바꿔 신었기 때문에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말이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이소가 난리가 났네요. 왜냐하면 다이소에서 이제 파는 이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게인 요거를 지금 만들어서 매장에 전시해 놓는 요 풍선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이소가 난리가 났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이 대통령의 요 SNS 글이 지금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X 계정에 올린 글이에요.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경기지치라 할 때 불법 계곡을 정상화시키는 거, 이거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듯이 내가 그 어려운 말이 많았던 불법 계곡도 정상화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계곡 정비를 완비한 사람이야. 그리고 불법 부정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시켜서 지금 5,000피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국정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이 글이 이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X 계정에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의 정반대 입장. 종묘와 고층 개발은 되고 태능역 주택 공급은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태능역 주택 공급이라는 게 이제 육사 이제 부지를 갖다가 태능 골프장이죠. 태능 골프장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이제 반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도 이거 내놨다가 싹 걷어들였잖아요. 근데 태능역 주택 공급은 반대하면서 똑같은 이 고층 아파트 올라가는데 공부와 고층 개발은 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그거를 지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묘와 고층 개발 지지하듯이 태릉 옆에 있는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짓는 것도 지지해야 될 것 아니야. 왜 반대하고 있어? 이런 취지의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왜 정반대의 입장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지금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지금 현재 실패할 것, 부동산 투기하면 실패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5,000피도 내가 달성한 사람인데 이 만국정 부동산 정상화 내가 반드시 시키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민을 믿고 비난만 감수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비난 감수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 부동산의 정착. 이걸 현직 대통령이 최고의 정책 결정한 원자인데 그래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계정에 오른 이 글인데요. 이 제목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가 급브레이크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는요,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로 아파트 값이 살짝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팔으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이번에는요,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양도세 요거 좀 지금 완화시키는 거 이거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렇게 파는 게 너희들한테 좋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도 시라 때 계곡하고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사업을 펼치는 일 이거 내가 정상화시켜서 계곡 정비 완료했잖아. 이러면서 내가 주식시장도 지금 개막한 지금 5,000피 시대를 여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빨리빨리 팔아라는 이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주말 오늘 X 계정에 3건의 게시물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메시지 발신을 상당히 세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종묘인근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해서 태릉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중적 태도다. 이런 야당 측 인사의 지적을 소개하는 기사를 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거울화법처럼요, 기사의 제목을 살짝 바꿔서 오히려 종묘와 고층 빌딩 개발을 추진하면서 태릉역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야말로 이중성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과 같은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이 한국보다도 훨씬 크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과감한 신고 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SNS 계정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우려와 비판도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 대통령의 이런 SNS 부동산 이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국정 부동산이 원인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 만국전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4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은 약발이 먹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최근에 129 공급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의 재탕 3탕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조의조차 되지 않은 재발표에서 시작부터 우려만 켰다. 그런데도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세금 이야기를 꺼내서 국민을 압박하고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 소리 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 또 망언을 내놨다. 아니면 말고시에 가벼운 발언으로 연일 국민을 기만하는 SNS 정치는 자중하라. 그러면서요 연일 SNS에 글을 올리는데 설탕새와 같이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발뺌하는 안보기식 비겁한 소통은 아마추어 중에 분홍만 자연한 꼴이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고 이제 조영술 대변인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념적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며 부담과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공감할 국민은 없다. 하면 던진 만국정 부동산론은 도리어 국민의 불신만 키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이 비판.
이제 서학개미 탓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강남권 벨트, 예, 주택, 이 정책.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환율 급등이 서학개미라며 공격했지만은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서학개미로 밝혀졌고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생생하게 드러난 상징적 장면이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금감원장 애플과 테슬라 1억 5천만 원 미국 주식, 노재현 중국 회사 213억 원의 미국 주식, 한성숙 중기부 장관 35억 원의 미국의 빅테크 주식. 예. 자, 그리고요, 전현직 청와대 인사 중 19명 중에 15명이 해외 주식 보유. 그리고 이제 국정 핵심 인사 32명 가운데 11명이 강남 상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강남 부자 공직자들이 서민을 위하는 척 정책 흉내내기 해봤자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책을 오염시킬 뿐이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를 허물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선일보의 이 사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서학개미 탓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서학개미. 자, 이게 지금 우리 국민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요 내용, 이게 거의 비슷한데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노재현 대사 213억 원의 주식인데 이 대부분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성숙 벤처 장관은 221억 중 테슬라, 애플, 그다음에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주식이 35억. 예. 그리고 이제 이 청와대 인사들의 해외 주식 투자, 이거 전현직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전현직 청와대 인사 19명 중 15명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로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장영 법무비서관은 94억 원어치 테슬라 주식 22,081주, 문화체육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 배우자는 각각 TSMC하고 AT&T 주식, 그리고 홍보기획비서관은 본인 명으로 3억 7천만 원 해외 주식, 상당수가 일본 주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뒤에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근데 서학개미가 거세게 반발하니까 규제 대신에 이들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일 정책을 내놨는데 금융당국은 지금도 수사로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유인책을 내놓고, 그러나 뒤에선 자신들도 외국 주식을 갖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정권은 다주택자를 비난하는데 뒤에서 정권 고인사들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에 자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분 변동이 있는 사람들만 해당된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더 많은 공직자들이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투자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런 공직자들을 보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옳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과천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천.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과천 이제 경마장 이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전. 이 경마장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면적이 115만 평방. 한 60만 평이 되는 거죠. 경마장이 있고 마을 박물관, 가족공원, 승마장, 마을 체험시설이 많고 연간 방문객이 420만, 임직원이 3,000명, 89년도 9월에 개장했어요. 그래서 경기 동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인 동주천 의정부 파주, 그리고 경기 서해안의 간척지 시흥 안산 시화지구하고 화웅지구, 이런 데서 이제 경마장을 유치하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말이죠. 야, 진짜 이게 경마장이요. 어마어마한 정말 수입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말 대단한 수입원이요. 그래서 축구장 160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경마장에 들어서는 지역은 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고 수백 매 창는 국내 대표 레저 문화 공간이고, 그래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금도 막대하고,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몇몇 지역을 유력
이전 후보지로 꼽으면서 관심을 보이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천시도 그 거꾸로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그래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교통, 교육,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어디로 이동할지는 이제 여러 가지 혼란, 투기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딱 보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 간척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 시흥, 안산, 시화지구를 비롯해서 화성, 황옥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 간척지와 함께 과거 미군이 한국 정부에 반환한 이 경기 북동부의 군사시설 부지, 여기가 또 유력한 후보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캠프 잭슨, 164만 평방미터, 동두천의 짐볼수 훈련장 1195만 평방미터. 이런 데가 이제 지금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 500억의 세수를 우익에 처해 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보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소 매장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 이 풍선의 말이죠. 윤 어게인. 풍선. 이렇게 이제 윤 어게인. 요게 이제 쫙 지금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감도놀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다이소에서 배치된 물품을 활용해서 윤 어게인한 문구를 만든 후에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으로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소 매장에서 알파벳 풍선을 재배치해서 윤 어게인, 윤 only, CCP 아웃 등의 문구를 만들어 사진을 찍은 후에 인증샷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이 귀엽다, 기발하다, 애국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영업방해 아니냐,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치 표현을 하는 것은 제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 314조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인정되면 5년 이하 이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도 공부회에서 명동 반중 시위를 거론하면서 깽판 가지고 손님을 냈던 쪽은 법적으로 업무방해 아니냐, 특정국가 관계 고역에 대해서 공고를 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윤 어게인, 윤 only 이런 지금 풍선에 이제 영어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